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아파트 입주율이 5달 연속 60%를 밑돌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세대가 늘어난 데다 아파트 대출까지 줄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아파트를 팔고 신규 아파트로 들어가는 아파트 갈아타기도 쉽지 않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강원도 아파트 입주율이 전국 최하위인 58.7%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10채 중 4채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5달 연속 입주율이 60%를 밑돌며 아파트 전체 시장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주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입주 계약 물량이 적은 것이 원인입니다. 또 분양가 상승으로 입주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세대가 늘었고 무엇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부 정책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감소하고 이제 일부 주택담보대출 산정 만기 기간이 단축되면서 입주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했지만 마냥 청신호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10,000세대가 거래됐는데 올해 거래량은 12,000세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이 늘었고 외지인들이 구축 아파트 매도에 나서며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갭 투자자들은 구축에 들어온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정리하는 물건들 그러니까 임대 물건들을 이제 정리하는 물건들이 좀 나오면서 그분들 거를 이제 거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이에 따라 주택 매매 순환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각하거나 세입자를 확보해야 자금 조달이 가능한데 외지인 물량이 쏟아지며 경쟁이 심화됐고 대출금리 인상과 심사 강화 등으로 꽉 막혔기 때문입니다. 집을 내놨는데 전화 한 통화 안 하고 그래서 팔려면 아예 그냥 확 팔릴까 이러는데 여기에 부동산 시장 자금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강원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심리지수나 저희 회사에서 발표하는 수급지수도 보면 수도권하고 지방이 지금 탈동조화 현상으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고금리에 대출 규제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아파트 갈아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강원도의 아파트 매도 대기량은 1년 넘게 14,000세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속초시 공무원이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설치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2020년 대관람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 관련 법령의 절차도 무시했다는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해 김 전 시장과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12억 원가량의 회사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민 뒤 30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을 편취해 4억 원가량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업체 회장과 대표이사 역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태백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주체를 놓고 태백시 체육회가 태백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2행정부는 태백시 체육회의 위탁 운영을 취소하기로 한 태백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태백시 체육회가 제기한 2심 소송에서 이를 각하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2011년 개관한 태백시 국민체육센터는 태백시 체육회가 10년 넘게 위탁 운영해왔지만 지난해 2월 민간위탁심사위원회가 위탁 운영을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태백시가 직접 운영에 나섰습니다. 이에 태백시 체육회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1심 법원에서는 태백시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태백시 체육회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속초의 크루즈 산업을 진단하는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국제 크루즈 유치에 공을 들여온 일본은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지난해부터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크루즈 산업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는 일본의 사례를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게로 만든 먹거리에서 장인들의 아기자기한 공예품까지 지역 특산품으로 가득한 일본 사카이미나토 크루즈 터미널. 상인은 모두 이 지역 주민들입니다. 크루즈 터미널에 내리자마자 이렇게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주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승선과 하선 시간, 이곳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겁니다. 1日20万円の売り上げがあります。これからはインバウンドで来ていただいて、こういったお菓子を広め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 단체 관광객이 들어가는 식당 입구마다 지역 특산품 판매점이 있습니다. 수산물을 가공해 만든 소포장 제품들이 대부분인데 식사를 마치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자연스럽게 구매가 이어집니다. 일본 정원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이곳은 대만 국적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습니다. 令和5年度の入園者数は約210万人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で、外国人の方で最も多いのは台湾地域からの方が1位というふうになっております。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크루즈 관광벨트를 형성한 점도 다채로운 관광상품 개발의 토대가 됐습니다. 境港市だけじゃなくて隣の松江、出雲、安来、米子こういうみんな隣町がですね一緒になって 크루즈 터미널에서 탈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와 자전거 대여, 외국어 지도, 통역과 환전 서비스까지 꼼꼼하게 준비한 덕입니다. 요나고시는 크루즈 관광객의 입소문을 타고 대만과 홍콩의 하늘길을 새로 개설합니다. 台湾のお客さんになります。で、来年の1月から米子空港と台北の空港を結ぶ直行便も就航する予定です。この秋にはですね、香港の直行便もできますので。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크루즈 관광은 진입 장벽부터 높은 편입니다. 마이주루시는 2008년부터 홍보에 나섰지만 2011년에서야 국내선이 들어왔고 2013년 국제 크루즈선 입항이 시작됐습니다. クルーズ船の誘致活動については、アメリカ・マイアミで行われるシートレード、それから、日本あるいは世界の船会社を直接訪問することによってこの舞鶴港の魅力を PR しています。 일본보다 10년가량 출발이 늦어진 만큼 속초시는 크루즈 중심 항만으로 자리 잡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배추값이 급등하면서 지자체에서도 저마다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저기서 금배추라는 말이 쏟아지지만 출하조차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배추밭은 상황이 심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작물을 살리려고 들어간 농자재 값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데 이렇다 할 농업인 지원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수확이 두 주밖에 남지 않은 해발 600m의 고랭지 배추밭입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누런 빛이 돌고 곳곳이 듬성듬성 비었습니다. 가을 낙엽인지 배춧잎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마른 배추는 물론이고 잎은 푸르지만 속이 없는 배추, 속만 남고 겉잎은 다 넘어져 버린 배추도 많습니다. 배추밭을 돌아보면 이렇게 잎이 통째로 말라 있거나 혹은 이렇게 쉽게 뿌리가 뽑히는 것들도 태반입니다. 유난히 습하고 더웠던 여름에다 가을 폭염, 집중호우까지 겹쳐 생육 환경이 엉망이었고 무름병을 비롯해 처음 겪어보는 병해에 시달린 결과입니다. 당장 배추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도내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고랭지 배추 한 포기 가격이 작년 같은 시기 6,100원에서 13,000원으로 2배가 됐는데 정작 농업인들에게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뒤처진 생육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써야 하는 비료에다 병해 때문에 쓰는 약재 비용이 훨씬 늘어섭니다. 농가의 이제 그 생산비가 거의 뭐 3-4배 정도 좀 들어가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금배추를 팔아서 금을 깨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 동전을 주는 입장입니다. 강원도도 이번에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수급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어 농업인과는 대부분 거리가 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반값 농자재도 최대 지원금이 600만 원에 그쳐 이름만 반값이라는 지적입니다. 한 90% 이상을 그냥 자기 자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반값이라고 한다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금배추의 소비자 가격을 잡겠다고 행정력이 집중되는 사이 동전밖에 건질 게 없는 배추밭을 부여잡은 농업인들의 마음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늘 하루 고성 지역에 100mm에 육박하는 많은 비가 집중된 가운데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며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모레까지 28도까지 오르는 내륙과 달리 비가 예보된 동해안은 낮 최고 기온이 22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삼척시 ESS 화재안전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이 산업부의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보도 자료를 내고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삼척 소방방재특구 일원에 2028년까지 국비 100억 원 등 230억 원이 투입돼 스프링클러, 연기와 열 감지기, 배관 장치 등 ESS 소방 관련 제품 개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 인증 대응이 가능한 기업 지원 인프라가 구축되며 실증 플랫폼 구축을 활용한 ESS 화재 안전 교육도 추진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SS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의미하며 저장이 어렵고 사용 후 없어져 버리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기자 개인을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악의적인 소송과 고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 MBC 기자회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전국 MBC 기자회는 성명에서 민선 8기 원주시장직 인수위원장이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한 취재기자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패소한 사례를 들며 이 같은 행태는 자신의 억울함을 빙자해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는 특히 기자들은 취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